여기 뒤에다 철사를 붙여달라고 그러는데 난 안 붙일 거예요. 전 진짜로 안 붙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치과 의사가 환자를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올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치과 교정 전문입니다. 이딱자 하는 치과 의사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래도 교정 전문의로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정 치료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하도 칫솔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교정과 의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게 잘 제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유지 장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막 삐뚤삐뚤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런하게 폈어요. 요걸 우리가 보통 교정치료라고 그러죠. 제일 평범한 거. 그래서 여기 뜬 놈은 여기로 데려오고 저기 뜬 놈은 저기로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의 위치를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저기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요. 근데 얼마나 여기 있었을까요?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어린애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 그러면 원래 내 자리가 저긴데 라고 하는 기억이 희미해요. 근데 지금 나이가 25이에요? 35이에요? 45이에요? 그럼 여기서 20년 있었어요? 30년 있었어요? 여기가 내 고향인데 이놈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민 가신 분들,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해요? 다 때려치고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셔가지고 이민 가셨다가 연세 드신 다음에 애들 교육시키고 또 돌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회귀라고 그럽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어느 경우에 많죠?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놈을 단기간의 교정치료로 이사시켜온 경우에는 돌아가려는 성질이 제법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정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잘 생각해봐. 여기 이사 오는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너네 집이야. 그리고 여기에 잘 붙들어 놔야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좀 막을 수 있대요. 그걸 보통 우리가 교정치료 후에 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지 장치가 그 유지를 시켜주는 장치죠. 얼마나 돌아갈까요? 얼마 동안이나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 누가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쭉 연구된 결과로 정립된 이야기는 치아의 이동이 끝난 후에, 뭐죠? 교정치료가 끝나고 장치를 떼어내고 난 후부터 한 2년 정도는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근데 그 2년 기간 중에 앞쪽에 있는 1년 동안 돌아가려는 성질이 훨씬 더 강하대요. 그렇겠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손을 탁 놓으면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정치료가 끝난 직후가 재발이 가장 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치료가 끝나서 야 끝이다 이러지 말고 그때 유지장치를 열심히 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철사를, 안쪽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플라스틱 장치 같은 거를 만들어서 드려요. 그럼 이제 환자가 그걸 끼고 있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빼고 먹고 깨끗하게 닦고 다시 끼고, 그러면 정말 밥 먹을 때만 잠깐 빼면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낄 수 있어요. 그럼 20시간 동안 여기가 너네 집이야 어디 가지 마 그러면 한 2년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저희 집인 줄 안답니다. 그래서 2년 지나면 재발의 성향이 거의 다 없어진대요. 근데 그 2년 동안 장치를 잘 안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겠죠, 원상태로. 물론 처음 치료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많이 돌아가도 한 20-30% 정도 돌아간답니다. 근데 기왕 교정치료에서 가지런해졌는데 한 30% 삐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좋겠죠. 그 왜 생겼어요? 유지장치 잘 안 껴서요. 근데 자기가 장치 잘 안 끼고 치과에 와서 내가 2년 동안 돈을 많이 들고 교정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돌아갔잖아, 책임져라 막 이러니까 저 같은 교정과 의사가 난감한 거죠. 아니 그래서 장치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열심히 끼라고. 아니 끼건 안 끼는 건 난 모르겠고 돌아갔으니까 책임져라. 이제 이런 일들이 병원에서 몇 번 반복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치과 의사가 도망갈 구멍을 찾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환자가 장치를 끼건 안 끼건 뒤에다가, 이의 뒷면에다가 철사를 붙여서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럼 장치를 안 끼더라도 원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낮겠죠. 물론 그 철사도 늘어지고 변형이 되면서 조금씩의 변화는 생겨요. 하지만 장치를 안 꼈을 때에 비하면 아주 훌륭하게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은 치과에서 뒷면에다가 철사를 붙여요. 이걸 보통 붙어 있는 거라고 해서 고정성
유지장치라 그럽니다. 이걸 해놓고도 불안하면 또 꼈다 뺐다 하는 거를 만들어서 끼라 그래요. 그러면 고정성 유지장치도 붙여놓고 끼웠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도 추가적으로 더 주고, 이런 치과들도 있어요. 다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고정성으로 뒤에 철사를 붙여놓으면 칫솔질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사이사이 뭐가 막 껴요. 그러면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충치가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겠죠. 녹아서 없어지면 치아 사이에 잇몸 내려간 구멍들이 보여요. 그럼 별로죠.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번에 잇몸뼈도 내려갔으니까 구멍도 뚫렸으니까 미적으로도 안 좋고. 근데 이건 환자들이 치과에 와서 뭐라고 안 그래요. 왜요? 자기가 안 닦아서 치석이 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는 가지런히 하니까 교정과 의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평화로워지겠죠. 그러니까 뒤에다 자꾸 철사를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이가 조금 삐뚤어지는 게 나을까요?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게 나을까요? 그죠? 삐뚤어진 건 내가 마음만 다시 먹으면 다시 교정치료해서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역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잇몸뼈가 염증 때문에 녹아서 없어지면 이제 다시는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치과에서 치료가 끝나면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 이게 처음 사진이에요. 이게 치료가 끝난 거예요. 변화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자꾸 얘가 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장치를 열심히 껴야 돼요. 안 끼면 삐뚤어질 거예요. 난 몰라요. 여기 뒤에다 철사를 붙여달라고 그러는데 난 안 붙일 거예요. 전 진짜로 안 붙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치과 의사가 환자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잘 껴주리라고요. 잘 안 되면 또 야단도 치고,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왜 그러셨어요? 라고 원망도 좀 해보고, 그러고서 또 다시 교정치료를 한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려면 잘 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할 만큼은 다 유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때만 끼자 그럽니다. 자, 초기에 유지는 됐다. 그럼 이제 잠옷 입듯이 잘 때만 끼면 되는 거죠.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만사 편해지는 거예요. 칫솔질하기도 편하죠. 칫솔 철사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잘 때만 끼면 되니까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유지하면 교정치료의 재발은 다 막았다 그럽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지장치를 끼는 시간 동안에 오늘은 잊어먹고 놓고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안 꼈어요. 다음 날은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오후에 안 꼈어요.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시간 안 꼈고, 내일은 3시간 안 꼈고, 그 다음 날은 8시간 안 꼈고, 다음 날은 24시간을 안 꼈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안 낀 시간들을 다 더해서 그 시간 동안 생긴 변화가 6개월 후에 내 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안 보여요. 안 껴도, 오늘 하루 안 껴도 장치도 맞고 크게 삐뚤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게을러지니까 장치를 잘 안 끼려고 하겠죠. 이게 오랜 시간 누적되면 그때 내 눈에 보입니다. 좀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고 한편으로는 슬픈 얘기지만, 인생에서 내가 오늘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어떻게 지냈느냐는 결국은 나중에 수능 볼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는 나중에 진급할 때 다 나옵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치과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칫솔질을 얼마나 했느냐가 나중에 내 잇몸뼈의 상태로 나오고, 내가 오늘 유지장치를 얼마나 오랫동안 꼈느냐는 이 치료된 상태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로 몇 개월 후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정치료를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 끝낸 분들, 유지장치 끼고 계신 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동안 고생한 거 유지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열심히 끼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치료된 상태가 2년 동안 유지장치 열심히 끼면 평생 동안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정치료의 결과는 계속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자라고 얼굴에 주름은 늘고 손톱도 길고 이러는 것처럼 사람 몸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도 변한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본 떠는 거하고 몇 년 후에 온 사람 본 뜬 걸 보면 두 본이 달라요. 하지만 눈으로 보기엔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정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치아들이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를 한 사람이나 교정치료를 안 한 사람이나 전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이 사이가 넓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삐뚤어지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유지를 하고 나면 교정과 의사로서의 책임은 끝났다. 이제 유지는 잘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살면서 생기는 변화는 교정을 했던 안 했던 생길 거다. 근데 우린 교정했으니까 이 치료된 결과가 세월의 흐름까지도 좀 피해가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칠 때까지는 잘 때는 유지장치를 좀 끼면 좋겠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정치료 받으신 치과에 계속 가다 보면 여기가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유지장치 조절해서 걔가 그 방향으로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유지장치를 조금 조절해 드릴 수 있어요. 걔를 조금 더 누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안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계속 가서 건강한지 그 다음번에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정과 의사하고 같이 지낼 수 있으면 그게 교정치료의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삐뚤어졌다고 혹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지장치 잘못해서 잊어먹거나 깨먹었다고 이게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숨기고 있다가 방학 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장치가 깨졌거나 부서졌거나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보호자분한테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치과에 와서 다시 유지장치를 만들든가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치과에 와서 내가 장치를 잘 안 꼈다라고 자수하시고 어떻게 하면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교정과 의사하고 상의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교정치료 받았으니까 유지장치 열심히 껴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교정치료의 결과 가급적이면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